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들이 수십 년 동안 비밀처럼 써왔다는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점점 부자가 될까? 이게 정말 그냥 운의 차이일까요? 정답은 운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그 해답은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수학 공식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 공식이 대체 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바로 28살의 IT 기술자 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수 씨, 이 친구는요, 누가 봐도 참 성실해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월급날은 잠깐이고 매월 10일만 되면 통장이 텅 비는 거예요. 돈은 모으는 것 같은데 뭐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제자리인 느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우연히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를 이룬 한 투자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에게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아주 툭 던지는 말이었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체 이 72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그 유명한 복리의 마법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내 돈, 그러니까 내 투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주는 진짜 간단한 공식이에요. 공식은 진짜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숫자 72를 내가 기대하는 연간 수익률로 나누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바로 이 공식을 보고 철수 씨가 머리를 꽝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해볼게요. 72를 3으로 나누면 24년이 걸려요.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24년이에요. 그런데 만약 연 12% 수익률을 내는 곳에 돈을 뒀다면 72 나누기 12는 6. 단 6년이면 2배가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 가장 큰 무기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구나.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구나. 이게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 철수 씨가 딱 1,000만 원만 투자해 놓고 그 뒤로 돈을 한 푼도 더 넣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6년 뒤에 2천만 원이 되고 12년 뒤엔 4천만 원, 18년 뒤엔 8천만 원, 쭉쭉 가서 30년 뒤에는 무려 3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철수 씨가 원래 저축하던 그 30만 원을 매달 꾸준히 더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동안 원금은 총 1억 1,800만 원 정도 넣은 건데 최종 금액은 무려 5억 5천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의 무서운 힘이죠. 그런데 철수 씨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성민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성민 씨는 철수랑 월급도 똑같이 받았는데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야,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도 벅차다. 딱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투자는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단 지금 사고 나중에 갚자는 식이 된 거예요. 미래에 벌 돈을 미리 땡겨서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거죠. 신용카드 값, 자동차 할부금, 2년마다 바꾸는 최신 핸드폰, 이런 식으로 계속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친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철수는 월급 말고도 돈이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할 때 일하고 여행도 다녀요.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 거죠. 반면에 성민 씨는 여전히 자기 시간을 돈과 맞바꾸며 지쳐가고 있었고요. 돈을 위해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떠세요?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월급이 적어서 혹은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걸 저는 재정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의 적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자, 그 5가지 적이 뭐냐면요. 첫째, 물가 상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행이자 3% 받아도 물가가 3% 오르면 사실상 본전치기거든요. 둘째, 투자는 돈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잘못된 믿음. 셋째, 원금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 근데 사실 가만히 둬도 물가 때문에 돈 가치나 계속 떨어지거든요. 넷째,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적이죠.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투자가 딱 그렇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나 목돈을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가장 큰 손해인 거죠. 결국 보세요. 15년 뒤에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든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렸던 정말 사소해 보였던 단 하나의 결정.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철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민 씨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간단한 법칙을 이해하고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평생 내가 돈을 위해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